시장 주요 이슈 살펴보면서요. 그 시장 대응 전략 모색해보는 신승용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시장 내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순환 성격을 좀 시청자들과 같이 고민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장기 소외주들의 순환매적인 어떤 그 상승 분위기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서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장기 소외주의 상승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 소외주 순환 상승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제지주를 비롯해서 최근에 있었던 우선주의 상승 분위기까지 순환 성격으로 장기적으로 소외됐던 3, 4년 이상 소외됐던 주식들의 상승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도 좀 짚어보겠고요. 이 배경 따져보면 결국은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 돌입한 부분이 결국 가장 큰 배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 경기 회복에는 초입 국면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경기 민감주들의 추세적인 상승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배경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이 초입 국면에서 이 대안 찾기가 지금 이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다음 대안은 무엇일지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소외주들의 순환 상승 장세 먼저 짚어봅니다. 일단 그 대형 경기 민감주들 일단 성장성 그리고 미래가 좀 불투명한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당장 1분기 앞도 어떤 그 제대로 전망조차 지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가장 큰 변수 뭐니 해도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엔저 현상 그리고 모든 주요 국가들의 그 자국 환율을 보호하기 위한 자국의 그 환율 절하 움직임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수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 민감주들, 아직까지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시장 내 공격적인 베팅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 계속해서 상승 보였던 코스닥 지수 벌써 576포인트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중소형주에 대한 가격 상승, 가격 부담이 지금 현재 어떤 그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 내가 가장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닐지, 이 종목에 내가 물리는 것은 아닐지라는 그런 우려감 부분들 많이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이 중소형주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공격적인 베팅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틸리티부터 시작된 그 한국전력, 그 다음에 가스공사로부터 시작된 유틸리티, 그리고 제지주, 통신주, 최근에 있는 우선주까지 순차적인 상대적으로 안 오르고 하지만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종목들 찾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조금 좀 이해하시고 이런 그 틈새 찾기 전략 계속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드립니다. 이 배경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것, 뭐니 해도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들어간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며 배경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대체 투자처 찾기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우선주의 상승 분위기, 어찌 보면 대체 투자처, 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런 업종 내지는 종목에서의 우선주 찾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저PBR주 그리고 배당 수익에 아무래도 저금리 시대 속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무게를 좀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과도기, 지금 현재 외국인들, 경기 민감주들 서서히 조금씩 담아들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감지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공격적인 어떤 그 베팅이 나타나지 않고 철저하게 지금 빈 포트폴리오 상에서 조금 채워나가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것. 이 부분들, 과도기, 경기 회복 국면엔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제 경기 회복에 돌입하려는 그런 과도기 국면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요, 아직까지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추세 확인이 필요한 그런 시장 상황이고 안정과 지속 성장의 관점이 계속 유효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고요. 제지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었고 통신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다음번 어떤 종목 내지는 어떤 테마군이 시장 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 떠오를 가능성이 높을까를 생각을 좀 해본다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제언 우리 시청자분께 좀 드려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주사 일단 그 NAV 관점, 그러니까 PBR 관점에서 본다면요. 한 60%, 70% 정도밖에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오를 여력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하방 경직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더 나아가서는요. 또 플러스 요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타 업종, 타 종목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배당을 많이 나눠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찾아본다면 다음 타겟은 한번 지주사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관심의 영역에 넣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BOJ의 분위기와 미국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 예상 부분들 다 합쳐서요. LIG 투자증권 유선웅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유선웅 연구원 모셔서 자세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